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토지로 돈을 버는 그 루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땅이라는 거를 취급을 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돈 되는 땅을 보시려면은 일단 토지에 대한 그 부동산 공법을 좀 아셔야 돼요. 공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시게 되면은 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땅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최소한 용도지역만이라도 개념을 탑재하셔야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시거든요. 비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땅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관리지역 땅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땅이 동의된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관리지역은 아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 세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땅이 제일 좋고 건폐율 용적률도 제일 높고 많은 건물들이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제일 좋다고도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다니시고 땅을 살 때 이 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계획관리지역 땅을 난 보고 싶다 하면서 땅을 소개해주면은 항상 계획관리지역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비쌀 수밖에 없죠. 이미 대중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좋은 땅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이 다 아는 상식에서는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토지시장에서 돈 버는 룸을, 그 공간을,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같은 이런 기업 도시에서는 어떤 테마의 토지가 가장 주목을 받겠어요? 공장 부지, 창고 부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일반 상식으로 아시는 거는 고물상 용지라고 하는데, 그건 고물상 용지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용어는 자연순환시설 용지라고 합니다. 10년 전쯤에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용지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는데, 물론 이제 다 모태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다 용어들이고요. 그리고 자연순환시설 용지는 종합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고요. 폐기물 운반 시설이 있고 집화 시설이 있고, 작게 하는 가게들을 고물상 가게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기업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로 해서 자연순환시설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라는 거는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처럼 아주 잘 팔리고 환가가 잘 되는 이런 디벨롭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창고가 될 때는 계획관리지역 땅이나 자연녹지 땅에서 개발이 잘 되는 거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장허가나 창고허가나 이런 상위법에 있는 허가들은 돈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어려운 허가가 이 폐기물 관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 종합 폐기물 재활용 용지를 허가내는 것이 이 공장 용지 허가내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허가상 디벨롭성으로는 상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허가를 내기 어려운 허가권 종목이라는 뜻은 즉 돈이라는 얘기예요. 수요층이 많았을 때 포텐이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화성시, 평택, 그리고 다른 기업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도시라 하면 뭐냐면 공장이나 제주장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 많이 들어오는 동네를 기업 도시라고 우리 흔히 이제 막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 도시가 이렇게 변모하면서 기업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고물상, 폐기물, 자연순환 이 테마는 당연히 그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한테도 많은 그 폐기물들이 나올 것이고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직주 근접이 되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늘어날 것이고요. 제가 이런 고물상이나 폐기물 용지를 개발한 지가 저도 지금 한 15, 16년 됐는데, 공장 용지나 창고도 개발하면서 또 3트랙으로 이 폐기물 관련 시설도 제가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수요층은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는데 인허가가 되기 힘든 종목이다 라고 하면, 이 인허가 내기 힘든 종목을 허가만 낼 수 있으면 즉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장 허가 내려면은 계획관리지역을 주로 사서 개발을 하시는데, 폐기물 용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그 하위 용도 지역인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를 허가 낼 수가 있어요. 자연녹지도 허가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관심과 노력 아닙니까, 여러분? 뭐 돈이 그냥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의 노력을 하셔야, 제가 20대 초반 때처럼 노력했던 것처럼 노력은 좀 하셔야 당연히 돈이 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를 보시려면은, 돈 되는 땅을 보시려면은, 아, 용도지역이 뭐지? 더 나아가서는 용도지구가 뭐지? 용도구역이 뭐지? 최소한 지구구역은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용도지역이라는 이 기본 개념만, 기본값만 배우셔도 나중에 지구나 구역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탑재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각 지자체, 내가 화성시에 투자하고 싶다, 평택시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경기도 양평이나 가평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부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딱 어떤 지역이나 지자체를 딱 포커싱을 정하셨으면은 그 지자체에서 어떤 수요층이 많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매수가 강한 업종을 택하셔가지고 그 업종에 대해서 가장 싼 땅을 사서 디벨롭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계획관리 지역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계획관리 지역 땅만 사시는 게 아니고요. 비싸게 계획관리 지역만 비싼 돈 주지 마시고요. 그 하위 용도 지역인 생산관리 지역도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건가, 또는 보존관리 지역도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건가,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그 싼 땅이라고 취급되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도 어떤 식으로 이 용도지역이 재주를 부릴 수 있는가를 그 공법상의 이 용도지역마다 지자체에 입힐 수 있는 그 용도지역마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간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박사학위나 교수학위 받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한 그 툴 안에서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몇 년 동안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 테마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해서, 제가 화성시만 따졌을 때 거의 10만 평 이상의 제가 이 자연순환시설 폐기물 용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10만 평 이상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분양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지금도 조금 폐기물, 종합 폐기물 재활용 용지를 제가 좀 지금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도 뭐 세도 놓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금융권 레버리지 대출에 대해서 접목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버시려면은. 금융권에서 각 토지 그 인허가 종목마다 은행권 레버리지 발생하는 그 감정가 정도는 추측을 하실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제 선수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동네 계획관리 지역이 이게 평당 100만 원이야, 원용지가. 같은 동네 생산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건폐율이 여긴 40%고 계획관리는,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이 반값밖에 안 되는 생산관리 지역은 얘가 100만 원 대신에 얘는 60만 원 할 수 있다는 그런 레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평당 40만 원 차이 나죠? 그럼 1000평이면 4억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원용지 값이, 여러분. 이게 둘 다 자연순환시설 용지로 둘 다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땐, 여러분, 나중에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감정가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을 100만 원 주고 사서 개발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놓은 게 이게 평당 250이에요.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60에 사가지고 얘도 25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깎여봐야 240이겠죠.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폐기물 종합재활용 용지라던가 이런 고물상 용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건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야드, 즉 마당이 많이 필요한 거, 마당이. 건폐 20%짜리 자연순환시설 용지 땅이나 건폐 40%짜리 자연순환 용지 땅이나 시장에서 팔리는 값이라던가 은행에서 대출 취급하는 감정가는 비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권에서 대출도 감정가에도 뭐 200 몇십만 원, 얘도 200 몇십만 원 대비해서 얘도 대출이 한 60, 70%, 7, 80%, 얘도 7, 80%. 원형지 값을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같은 종목의 테마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게 돈이 되는 테마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원형지 값을 최대로 싼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도 호환이 되고 생산관리 지역도 호환이 되고 자연녹지도 또는 보존녹지나 그런 땅들도 같은 급의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럼 당연히 싼 땅을 사야죠. 원형지 값을 최대한 싼 거를 사라, 같은 허가의 종목이면은.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용도지역이라는 공법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리고 그 지자체의 조례까지 여러분들이 좀 탐색을 하셔야
내가 허가내려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허가내려고 하는 그 테마 종목에 대해서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입지 좋은 땅을 가장 원가가 싼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시는 그 시야를 좀 넓혀드리려고 오늘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부동산 이 개발 사업을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실제 필드에서 분양을 하고 매각을 했었던 그런 저의 역사적인 실제 팩트 기록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요 유튜브 편집하면서 실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공장, 제주장, 창고 테마도 뭐 주로 그게 메인 축으로 많이 하지만은 오늘은 제가 자연순환시설 용지 테마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은 그 지자체 자치법규, 즉 조례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거 허가 내시려면은 그 허가 종목에 따른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본인이 개발하려고 또 허가 내려고 하는 그 테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이라도 공법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 도시기본계획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의 큰 대전제 청사진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화성시도 지금 뭐 2035, 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나 뭐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화성시도 지금 또 서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나 이제 경기도면 경기도고 또 경기도 화성시면 화성시고 각 지자체마다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토기본계획이지만 전국구로 봤을 때는 그 지자체 하나하나 세밀하게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즉 도시계획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을 또 세분화해서 5년마다 재조정하고 5년마다 색칠하고 청사진을 지자체에서 한 번씩 또 수정하는 게 그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성시가 지금 2030과 2040 도시기본계획을 또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될 때마다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생산관리적 땅 가지고 고물상이나 폐기물 용지로 허가해서 토목공사를 해놨더니 또는 폐기물 용지로 허가해서 건물을 져놨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이었던 땅이 농림지역이었던 땅이 폐기물 용지로 허가해놨더니 공장으로 허가해놨더니 제조항으로 허가해놨더니 창고로 허가해놨더니 이것들이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사형되고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로 종사형되고 또 농림지역에서 세계단 점핑해가지고 또 계획관리로 또 종사형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나 옛날 트렌드만 아시는 분들은 땅은 사놓고 토지는 사놓고 묵혀놓는 거라고 토지는 사놓고 그냥 푹 사놓고 잊어먹으면 된다고 그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땅을 공장이든 창고든 뭐 고물상이든 폐기물이든 주택이든 빌딩이든 당장 이 땅을 허가낼 수 있다면은 일단 허가는 여러분 뽑아 놓으셔야 돼요. 허가를 뽑아 놓으시면은 그 허가증이 생성되는 순간 이후부터는 그 허가증을 득한 이후부터는 그 허가증에 맞는 그 용도 지역을 지자체에서는 주게 돼 있어요. 언제 주냐? 도시관리계획이 재조정될 때마다 5년마다. 만약에 어느 동네에 농림지역 땅이 2만 평이 있어. 근데 어떤 주인이 머리가 좋아서 10,000평 자체를 폐기물 용지로다 허가를 내놨어. 근데 어떤 만평 주인은 농림지역 그 농지 땅을 그냥 계속 농사로만 계속 경작하고 있는 거야. 지자체에서는 토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토지 등급 표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농지로 쓰고 있는 이 농림지역 땅은 죽을 때까지 농지로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토지 등급을 매길 때 얘기는 계속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얘는. 근데 A 농지 주인은 이 농림지역 땅을 폐기물 용지로 허가 냈을 때 허가증을 빨리 뽑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 허가증을 뽑아놓은 순간부터 그리고 살짝 뭐 나라시나 토목공사만 살짝 문질러 놨는데 지자체가 봤었을 때는 이때부터는 얘가 농지가 아니야.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땅이지만은 현황상 농지가 아니야. 이거는 나대지로서 뭘 허가냈지? 조각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내놨네? 자연순환시설 용지로 허가를 빼놨네? 이게 바로 전산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에서. 그래서 A주인은 허가 낼 수 있을 때 같은 농림지역 농지를 폐기물 용지로 허가내서 폐기물 허가증을, 자연순환시설 허가증을 빼놨다.
근데 B 주인은 계속 농지로만 쓰고 있다. 그러면 같은 지대, 같은 동선에,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의 입지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봤었을 때는 이 땅은 이미 개발된 땅이니까 이미 현황상 개발돼 있으니까 토지 등급을 올려가지고 등급 점수를 올려가지고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 재조정될 때마다 이 땅은 용도지역만 농림지역이지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라는 농업에 충실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농림지역 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폐기물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 농림지역이랑 용도지역이 안 맞는 거구나 하고선 토지에 대한 등급 점수를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땅이 통보도 없이, 토지주한테 통보도 없습니다. 절대 통보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토지이용계 확인을 떴더니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의 본질은 이래요. 돈 되는 본질은 이래요. 개발할 수 있을 때 개발해라.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종목이나 테마가 돈 되는 테마였을 때 아주 장땡이다 이거죠. 내 말은요. 상위 인허가 허가 내긴 힘든, 그리고 수요층이 많은 이런 테마의 종목, 공장이든 창고든 제조장이든 자연순환시설 용지든 수요층이 많은 인허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서 그 땅을 지금 이 시간 당시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면은 빨리 개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종상향이 돼서 용도지역이 등급이 확 올라가는 거고요. 용도지역 등급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감정가도 올라가는 거고 대출도 많이 뽑을 수 있는 거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산이 됐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퍼포먼스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공장도 되고 창고도 되고 식당도 되고 주유소도 되고 LPG 가스도 다 되고 빌딩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못하는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만 종상향되면은 많은 것들을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고 많은 용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상향되는 순간 그냥 돈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업무를 좀 피곤하게 하고 나서 좀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제가 실제 했었던 경험담을 또 오늘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렇게 돈을 또 벌어왔기 때문에 토지란 무엇인가, 토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용도지역이나 그런 토지에 대한 공법 정도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자치법규, 즉 조례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 시장에 대해서 뭐 시세라던가,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뽑았을 때 그 허가를 가지고 은행 대출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레버리지까지 여러분들이 금융구조까지 파악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급으로 입문하신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요. 토지를 가지고 돈을 버실 때 이런 공법상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룸이 있다는 거를, 돈 벌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제 말에 동감되시면 구독, 좋아요는 좀 기본 매너니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회사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에 그 어떤 그 재테크 모임이라던가 재테크 강의라던가 또 뭐 경공매 학원이라던가 선의적으로 정말 양지에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뭐 부동산 공부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들려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듣고 있어요. 학원이라던가 재테크 모임에서 정말 불합리한 사고라던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겪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의 주체로 인해서 뭐 공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공부한 학원에서 뭐 권유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사고가 났다던가 뭐 투자금을 날렸다던가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렇게 지금 위험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로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도와드리고,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제보를 받고 제가 좀 제 역량 내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고 겪으신 분들 계시면 그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그 병점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 병점 초역세권 아이파크 롯데캐슬 대단지가 있는 로데오 광장 코너 자리에 제가 그 빌딩을 졌어요. 그래서 상가 프라자 단지를 져서 뭐 물론
예전에 해서 분양은 다 됐는데 저희 회사 보유분이 좀 남아 있어요. 저희 80% 정도는 분양을 했고 약 20% 정도 저희 회사 보유분 상가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 4층, 지상 10층, 뭐 11층 루프탑도 있는데 요 빌딩 자체에 자영업자들을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를 모시고 싶냐면은 본인이 요식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드가 부족하다, 또는 뷰티 사업이라던가 뭐 뷰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용 사업도 있고 뭐 피부 사업도 있고 뭐 네일 아트도 그렇고, 그 뷰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드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피트니스, 카페, 베이커리, 하여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영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자본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좀 그 시드에 대해서, 제 회사 제 빌딩이니까 건물은 뭐 어차피 저희 거니까 뭐 상관없고, 일단은 그런 지원책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하다못해 뭐 인테리어비라던가 설비비라던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면접을 봐야 되겠죠. 어떤 업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내가 인터뷰 후에 그분한테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재원과 그 시드들을 제가 다 밀어드릴게요. 자신 있게 프로포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병점역 초역세권의 광장 코너 자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도 굉장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와서 보시면은 깜놀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20% 회사 보유분에 대해서 자영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금전이 됐던 뭐 어떤 재원이 됐던 그리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이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한번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노킹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저희 회사로요. 제가 여기 그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참 오늘 말 나온 김에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토지 개발을 특화적으로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너무 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팔고 싶은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거 땅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라든가 세금이 너무 많다, 건축하고 싶은데 이거 건축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 잘못했다가는 흰머리 생기는데 이 건축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겁나는 분들, 하여튼 이 부동산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차피 20년 동안 이 사업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제 동부남 박효근의 이 썰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